이 공천은 원천 위헌입니다. 300만 당원들이 눈에 밟혀서 탈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. 홍준표 대표께서 오시면 좋은 승부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. 소망 다니는 대장은 병정한테 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. 예, 오늘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는 2부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고 일단 첫 인터뷰는 정치로 가보겠습니다. 지금 민주당에서는요.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당원 투표를 12, 13일 양일간 열기로 했죠. 비례전문당에 참가한다는 거 명분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과 실리를 생각할 때는 참여해야 된다는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은 당원 뜻에 따르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.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되고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휘두르는 칼날에 홍준표, 김태호, 정태욱, 백승주 이런 TK 인사들이 줄줄이 날아가면서 공천이냐 막천이냐 이런 논란이 한창입니다.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모두 할 말이 있다 하는 분. 홍준표 전 대표가 공천을 받았더라면 아마 맞상대가 됐을 겁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오늘 연결을 해보죠. 김두관 의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김두관입니다. 예, 결국 홍준표 전 대표가 미래통합당 이름을 달고 나와서 붙는 맞대결은 좀 어려워진 걸로 보이죠? 예,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일단 양산 지역의 세 분을 갱선시키는 걸로 하고 예. 홍준표 전 대표를 컷오프시켰기 때문에 예. 지금 일주일간 시간 여유를 주는 최후 통첩을 했지만 실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이걸 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 소식 듣고는 어떠셨어요? 맞상대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들 보면서는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좀 전해 들었습니다만은 예. 공당호 공천이 그렇게 막장이 될 수 있는지 좀 놀랍고 참담했고요. 특히 이제 좀 화가 나는 것은 예. 미래통합당 공천이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여전히 영남에서는 누굴 공천해도 찍어줄 것이라는 영남 지역주에 기댄 그야말로 오만의 극치가 아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20대 총선에서 그 새누리당이 진박 공천으로 좀 무리를 빚었는데 예. 그때하고 상황이 비슷한 것 같고 또 그 김해공 공간위원장께서 신과 통합을 외쳤지만 예.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말이 아까울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그러면은 홍준표 전 대표 맞상대가 될 뻔했던 홍준표 전 대표 편을 드시는 거네요? 막천이라고 지금 그러셨어요? 예, 아무래도 특히 우리 양산에 세 분 후보들이 있는데요. 예. 이 후보 중에서 전 양산시장인 나동현 시장께서 홍준표 대표를 모셔왔었거든요. 그렇죠. 김두관 후보 경쟁하면 제가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아서 예. 홍 대표를 꼭 당선시키기 위해 또 약속을 하고 모셔왔는데 예. 항상 이분이 이렇게 당의 요청이 얕다는 그런 핑계를 대지만 본인은 그런 입신양명을 해서 사실은 자기 죽은처럼 모셨던 홍 대표를 배반한 거죠. 배신한 거죠. 그래서 좀 양산 민심이 좀 녹록지 않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대표 안 됐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? 저는 홍준표 대표하고 저하고 가는 길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예. 진주 오론이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남 부산의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 예. 정말 제대로 한번 정책 경쟁을 해보고 싶었었거든요. 정책으로 붙어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. 네, 그러면은 무소속 출마라도 좀 양산으로 꼭 하십시오 이런 의견이세요? 사실은 홍준표 대표하고 저하고 경쟁을 하면 미래통합당의 양산을 후보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저도 대체적으로 좀 무난하다는 김포를 뒤로 하고 예. 여기 왔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께서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? 그래서 정말 한번 경쟁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진정으로 그런 제안 비슷하게 했는데 본인은 좀 장난스럽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무소속으로라도 좀 이쪽으로 나와주십시오. 지금 요청하시는 겁니까? 그랬으면 하죠. 사실은 정말 그 부울경의 미래도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하고 저하고 하면 주변 부산 경남 전체에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지고 또 이 지역의 민생 경제 이런 게 많이 어려운데 정말 좋은 비전을 놓고 치열한 정책 대결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한번
왔으면 좋았는데 아마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쉽지 않을 것 같다. 아니 미래통합당 아니고 무소속으로는 뭐 마음대로 아무데나 나가셔도 되잖아요. 본인이 뭐 300만 당원들이 그 눈에 밟혀서 탈당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예. 또 황교안 대표께서 전적으로 이 사안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을 떠는 게 있잖아요. 예. 특히 어제 기자회견 주변에서는 대구 수성을에서 조호영 의원이 아마 김부겸 의원하고 경쟁하여 수성갑으로 위치 이동을 했더라고요. 예, 예. 그래서 아마 수성을로 가지 않느냐 그런 기자들의 이야기는 있더라고요. 알겠습니다. 무소속으로도 여기서 붙기는 어려울 것 같다. 탈당도 안 할 것 같다. 이제 이런 생각을 지금 가장 아마 맞상대가 될 뻔한 상대이기 때문에 김두관 의원만큼 가장 치밀하게 분석한 분이 없을 텐데 김두관 의원 보시기에는 홍준표 대표 전 대표 탈당 안 할 것 같다. 이 말씀. 이제 한교안 대표가 바로 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답을 주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취하겠다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을 하시더라고요. 예, 예. 어제 기자회견 그 이면을 쭉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한교안 대권 해방작전을 본격적으로 펼치겠다 이런 선전보고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. 나를 구제해주지 않으면 황교안 해방작전 벌이겠다, 종로 해방작전 벌이겠다 그렇게 들으셨어요? 어쨌든 뭐 종로 해방작전이라고 하면 한교안 대표가 지금 어쨌든 미래통합당의 대선 주자 1위고 대권 해방. 대권 해방작전을 하겠다 이런 걸로 이해가 되더라고요. 그럼 황교안 대표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. 지금 뭐 공간의 그 흐름이나 결정으로 봐서는 예. 그런 동대표의 저 통첩을 수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제가 보기에. 그래요. 예. 알겠습니다. 뭐 이런 상황.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. 민주당. 공동선대위원장이시기도 하시죠. 네, 그렇습니다.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비례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서 비례표를 이 연합당에 몰아주는 방식. 당 안에서 경론을 벌였지만 결국 결론이 안 났고 당원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김두관 의원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게 지난번 어떤 신문 인터뷰에서 제가 좀 제 개인 의견을 좀 냈습니다만은 제 개인 의견은 당이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는 게 정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정답이다. 예. 근데 명분이냐 실리냐, 원칙이냐 실리냐에서 원칙 명분만 쥐고 가다가는 원내 일당 자리 빼앗기고. 그래서 저 고민이 많고요. 오늘 예. 오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예. 의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겠다는 그런 방침이고요. 당 지도부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당원 투표, 전당원 투표를 12일, 13일 날 실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네. 현실적으로 명분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국정 안정하고 개혁까지 추진을 위해서는 또 21대 총선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비례정당 창당 이야기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. 그렇지만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김두관 의원 개인적인 생각은 원칙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? 네, 사실은 이제 비례에서 우리 얻지 못하는 의석을 지역구에서 얻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. 특히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워낙 진영 논리가 첨예하기 때문에 네. 중도의 표심이 참 중요한데 저희들이 원칙을 좀 어겼을 때 중도 표심이 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좀 위기감이 듭니다. 중도 개인적으로. 표심이 날아가면 그것이 수도권 선거, 박빙 수도권 선거까지도 영향을 줄 것이고 전반적인 지역구 선거의 흐름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판단하세요. 네,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반대하는 우리 당원들이나 또 일반 국민들께서 그렇게 걱정하고 계십니다. 근데 이낙연 전 총리는 이 비례연합당에 대해서 비난은 잠시고 나중에 선거에서 질 경우 책임은 4년간 이어질 거다 이러셨던데요.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자기들이 일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 거론도 하고 있고요. 또 우리 국민들이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개혁 과제들이 아직 미안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게 전부 좌절될 거라는 그런 염려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? 그런 차원에서 이낙연 대표께서 염려의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. 이해는 하지만 원칙이다. 김두관 의원은. 네, 저는 그렇습니다.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투표 결과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찬성, 연합정당 참여하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. 뭐 이런 관점이 많죠. 그런 그렇죠?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런 분위기죠. 그렇게 될 경우 정의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?
그 정의당이나 민생당에서 되게 반대의 발언을 많이 하시던데요. 예. 미래통합당 꼼수에 의한 허석도둑질을 막아야 한다는 문제를 실은 두 정당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연합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흐름이 크게 가면 예. 뭐 결국 정의당, 민생당도 함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. 그런데 오늘이 벌써 10일 아닙니까? 16일까지 후보 명단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비례 순위 정해서? 뭐 이미 각 당에서 충분히 그 비례 후보들을 그 명단을 좀 이렇게 좀 취합해서 예. 평가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예. 아마 뭐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의 도둑질을 막아야 되겠다는 데만 합의를 하면 예. 그 기술적인 문제는 어렵지 않은 걸로 저는 압니다. 16일 전에 정리될 수 있다. 그러면은 정의당이나 뭐 민생당이나 이런 후보들을 앞순위로 넣어주고 민주당은 뒤로 후순위 아니면 아예 후보 안 내는 것도 가능하다? 그쪽하고 지금 그나마 이렇게 비례연합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들은 예. 청년층이나 지금 정의당이나 민생당이나 그런 당들을 우선적으로 앞순위로 배치하고 더불어민주당 후순위로 배치하는 거가 합의되지 않으면 아예 뭐 논의가 되지 않을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 당이 비례연합당에 합류하게 된다는 것은 예. 그런 전제를 깔고 합류하는 거죠. 개인적인 생각으로 원칙은 참여 안 하는 거지만 만약 참여를 하게 된다면 정의당, 민생당 앞순위로 넣고 같이 가야 한다. 이런 말씀. 예. 자, 여기까지 일단 말씀 나누고 결과 나오는 건 지켜보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. 트위터, 페이스북, 레인보우 게시판, 그리고 단문 50원,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,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,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.